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가이의 유호빈입니다. 저는 오늘 기아의 EV6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EV6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V6는 기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가 적용된 전기차입니다. 기존의 기아에서는 소울부스터 EV나 니로 EV 등 여러 전기차들이 있었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을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었었죠. 해당 플랫폼으로는 얼마 전에 현대 아이오닉 5가 출시했던 바 있습니다. 당초 EV6는 올해 13,000대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전 예약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이면서 3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했던 것보다 2주 일찍 사전 예약을 종료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V6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앞서서 이 EV6 공개 행사 때 찍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기아는 전면부 그릴에 타이거 노즈, 호랑이 코 디자인을 적용시켰던 바 있죠. 하지만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는 타이거 노즈가 아닌 이 양쪽의 헤드램프를 이용해서 타이거 페이스라는 얼굴로 진화를 시켰습니다. 기아 측에서는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커다란 헤드램프에 조명을 아기자기하게 박아서 호랑이 얼굴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뒤로 솟구치는 스타일을 채택했는데요. 뒤로 가면서 올라가고 그 캐릭터 라인이 뒤에 리어램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은 차량이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효과를 주기 때문에 EV6가 굉장히 고성능에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은 후면에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리어 램프와 스포일러가 겸용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정말 후면 디자인이 날카로워서 이 차는 진짜 빠른 차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차량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의 휠베이스는 2900mm입니다. 얼마 전 출시한 현대의 아이오닉 5보다 100mm 짧은 수치인데요. 그럼 아이오닉보다 작은 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2900mm라는 수치는 기아에서 얼마 전 출시한 K8보다 5mm 긴 휠베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시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시내는 최근 기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해상도도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에 이 좌우 스위치 버튼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K8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왼쪽에는 원래 오디오 관련 스위치, 오른쪽에는 ADAS 관련 스위치가 적용이 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K8부터는 이 위치를 바꾸었는데요. 또 스포티지에서는 그대로 적용하면서 기아의 방향성이 어딘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조 조작 부분과 인포테인먼트 조작을 겸용할 수 있는 이 스위치 역시 EV6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무광 효과를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터치 한 번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첨단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온도에 민감하시거나 이렇게 오디오 조작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리로는 효과를 주지만 햅틱 같은 효과는 없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센터 콘솔 역시 특이한 모습인데요. 아이오닉 5의 경우에는 이 실내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는 형식을 채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움직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밑에 큰 수납 공간을 파놨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의 핸드백 정도는 가뿐하게 소화할 정도의 용량이네요. 그리고 풍시트나 열선 등은 터치로 모두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 시동 버튼도 위치를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저는 이 위치를 이쪽으로 바꾼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눈에도 한 번에 확 들어오고, 원래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손자국, 그리고 막 손톱에 긁혀서 기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근데 여긴 딱 보이는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조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무선 충전기 역시 마련을 해놨고요. 오토홀드와 주차 보조 관련 버튼들도 이쪽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앞쪽에 공간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이 콘솔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깊이는 깊은데 이렇게 박스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기아에도 스포티지에 이어서 USB-C 타입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에는 A 타입 하나, C 타입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 승객을 위한 이 USB 포트는 모두 C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 타입을 같이 달아줬기 때문에 사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점점 C 타입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C 타입을 채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차의 동력 성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롱레인지 모델의 GT 라인 트림인데요. 거기에 다른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메르디안, 스피커, 하이테크, 썬루프 모든 옵션이 다 추가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전에 6,262만원인데요 보조금의 혜택을 받으면 지자체마다 상이하겠지만 4천만원 후반대에서 5천만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차는 77.4kW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고요. 아이오닉보다 2kW 정도 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4륜 모델은 325마력에 최대 토크 61.7kgm/m의 힘을 냅니다. 이 정도의 힘이면 내연기관 차량하고는 비교하기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보통 3.0L 디젤 엔진의 최대 토크가 50kgm/m 후반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4륜 구동에 20인치 휠이 적용된 차량은 총 40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19인치의 휠을 끼면은 43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데요. 또 4륜 모델을 선택하지 않으면 힘은 좀 떨어지지만 주행거리는 월등히 높아집니다. 2륜 모델에 19인치 휠을 끼고 빌트인 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차의 주행거리는 47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진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주행거리에 아쉬움을 낳았었는데요. 이 차의 경우에는 좀 곡선을 많이 사용하면서 주행거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의 공인전비는 1kW당 4.9km 주행이 가능한데요. 제가 현재 시승 114k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달려보기도 하고 악조건에서 주행을 했는데 전비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4.7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주행거리 면에서는 아이오닉 5보다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기록이지만 현대 ePIT를 이용하면서 초급속 충전을 이용을 하고 4륜 구동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500km도 충분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회생제동을 패드 시프트로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기능은 현대기아차들이 이미 하이브리드에서부터 적용을 했던 바 있습니다. 배터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마음이 막 조조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회생제동을 가장 강한 아이페달 기능으로 올려서 배터리의 소모량이 천천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이 회생제동 때문에 적응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 회생제동을 낮은 레벨로 두고 타시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점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기차의 초보자부터 능숙한 사람까지 어려움 없이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EV6의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승차감은 상당히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같은 전기차 중에 테슬라는 좀 많이 딱딱한 편이고 딱하다 못해 통통 튀는 느낌까지 들고 아이오닉 5는 조금 많이 부드러웠던 느낌이었는데 이 차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승차감을 적절하게 잘 잡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속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해봤는데 현대기아의 핸들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존의 현대기아는 고속에서 달리면 핸들을 이렇게 개설 해줬어야 됐는데 EV6의 경우에는 핸들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직진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점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은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선 중앙 유지를 끄고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데 직진이 너무 잘 되는 나머지 핸들을 잡아달라는 경고가 뜨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명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도 핸들을 꼭 잡아달라는 이로 안내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만큼 직진성이 좋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보조 장치는 HD2까지 적용된 현대기아에서 가장 좋은 등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무리 없이 가능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등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현대기아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러면 시승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총평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EV6가 아이오닉 5하고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해서 기존 현대기아와 비슷하게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를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부터 아이오닉 5하고는 완전히 개발 타겟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주행거리와 가속감 이런 거 약간 포기를 하고 시내의 크기를 극대화하고 이렇게 센터 콘솔도 앞뒤로 움직이게 하면서 시내의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었습니다. 새로운 생활 패턴, 요새 강조되고 있는 나만의 공간을 중시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이 EV6는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륜 모델의 경우에 500km에 육박하는 주행거리,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GT 모델로는 고성능의 이미지도 확실히 잡을 수 있고요. 4륜 구동만 추가를 해도 이 차는 충분한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실내 공간 역시 넓은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충분히 만족도를 주고 있고요. 저는 기아에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모델 3,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그리고 좀 출시가 미뤄질 것 같긴 하지만 쉐보레 볼트 EV 등 다양한 전기차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미 이 EV6는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가이의 유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